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19년 일반기사 제2회 문제 풀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1번을 봅니다. 무단 원판 변속 마찰차에서 원판 변속 마찰차 오래간만에 나왔네요. 원동차의 지름이 500mm, 1500rpm으로 회전한다. 원동차, 주동차, 종동차의 나비가 80mm, 지름이 530mm이고 종동차의 이동 범위 x는 40에서 190mm를 할 때 다음을 구하시오. 마찰 계수는 0.2, 허용 접촉 선압력은 19.6 Nm/m이다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원동차의 지름은 500mm, 회전수는 1500rpm. 여기에 이제 종동차가 붙죠. 종동차가 붙어서 종동차의 폭, 나비가 80mm, 종동차의 지름은 530mm가 주어졌습니다. D1, D2 이런 식으로. 그리고 종동차의 이동 범위가 이제 X에서 40에서 190mm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죠. 자, 문제 1번에서는요. 최대 속도를 계산하라 그랬습니다. 최대 속도를 계산하라. 그럼 최저 속도는 x가 40mm일 때 최대 속도는 x가 190mm일 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v 미니멈을 계산하겠다 그러면 v 미니멈은 60 곱하기 1000분의 파이 곱하기 2배 x의 미니멈 곱하기 회전수 n1 종동차 회전수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주동차 회전수로 구할 수가 있죠. 주동차 회전수를 구하면 이동 범위의 최소값의 2배로 해서 직경 대신에 대입을 시켜주고, 만약에 이제 종동차 쪽에서 구한다 그러면 60 곱하기 1000분의 파이 곱하기 D2에 N2 미니멈이 들어가야죠. 종동차의 최소 회전수가 들어가야 돼요. 종동차의 최소 회전수를 구했을 경우에는 이와 같이 해서 계산해 주면 되는데, 뭐 지금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V 미니멈은 60 곱하기 1000분의 파이 곱하기 2배 X 미니멈 40mm 곱하기 회전수 1500rpm 해서 계산해 주면 메타/세크로 떨어지고요. V 맥시멈은 같은 패턴으로 60 곱하기 1000분의 파이 곱하기 2배 X의 맥시멈 2배 X의 맥시멈 곱하기 N2 회전수 N2로 해서 계산을 N2가 아니라 N1 왜 N1이 들어갑니다. N2가 들어갈 때는 D2가 들어가야죠. N2 맥시멈이 들어가야죠. N2 맥시멈이 들어갈 때는 D2가 들어가는 거고, 파이 곱하기 2배 X 맥시멈이 190mm 곱하기 회전수 1500rpm 계산해주면 메타/세크 V 맥시멈이 계산이 됩니다. 그다음 2번에서는 최대 동력을 계산하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밀어붙이는 힘이 주어져 있지 않고 허용 선압이 주어졌죠. 허용 선압이 주어졌으니까 밀어붙이는 힘 W, 밀어붙이는 힘 이 W를 이용해서 선압을 계산하면 B분의 W가 되는데, W는 F 곱하기 B로 표현할 수 있죠. F 곱하기 B로 해서 들어갑니다. 전달 동력 킬로와트로 구하는데, 먼저 이제 미니멈을 구합니다. H로 놓고 미니멈을 구하면 뮤 W 곱하기 V 미니멈으로 푸는 건데, 뮤에 W 대신에 F 곱하기 B 선압 곱하기 허용 선압 곱하기 접촉폭으로 들어갑니다. 곱하기 V 미니멈 해서 계산하죠. 그래서 마찰 계수 0.2 주어졌습니다. 허용 선압은 19.6 Nm/mm, 접촉폭은 80mm, V 미니멈 메타/세크로 구했죠. 그러면 이제 뉴턴 메타/세크가 됩니다. 그러면 와트가 되고요.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해서 킬로와트로 적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H 미니멈이 계산이 된 거고, 최대 전달 동력 H 맥시멈은 뮤 곱하기 허용 선압 접촉폭 V 맥시멈 들어가야죠. V 맥시멈 0.2 곱하기 허용 선압이 19.6 들어가고요. 곱하기 80
곱하기 V맥시멈 V맥시멈에서 들어갑니다. 계산을 해주면 킬로와트 이렇게 해서 떨어지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최대 전달 동력을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2번 봅니다. M22V에 하중 10kN이 작용하면서 추가로 0에서 20kN의 하중이 작용하고 있다. 자, 볼트인데 볼트 M22짜리에는 초기 하중이 10kN이에요. 10kN이 작용하는데 추가적으로 0에서 20kN의 하중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볼트의 강성 계수, 탄성률, 등가 스프링 상수라고도 표현하는데 볼트의 강성 계수가 10의 9승 뉴턴 퍼 메타, 체결된 부재의 강성 계수가 2.5 곱하기 10의 9승 뉴턴 퍼 메타일 때 다음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지금 체결된 부재가 이렇게 해서 이제 겹쳐놨다고 보자고요. 겹쳐놨어. 이 체결된 부재의 강성 계수가 메타당 2.5 곱하기 10의 9승 뉴턴의 하중을 받을 수 있는 재질이에요. 볼트로 체결을 해놨습니다. 볼트로 이렇게 체결을 해놨어. 볼트로 체결해놨을 때 이 볼트의 강성 계수가 10의 9승 뉴턴 퍼 메타입니다. 이 볼트는 메타당 10의 9승 뉴턴을 받을 수 있는 재질의 볼트예요. 여기에 이제 초기 하중을 Q0로 놨죠. 초기 하중 Q0로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초기 하중은요. 10kN이라고 하는 하중은 볼트만 받는 하중이에요. 볼트만 받는 하중이지만 추가로 가해지는 하중 0에서 20kN의 추가로 가하고 있는 하중은 볼트와 함께 이 부재도 같이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재와 볼트가 같이 받는 그 하중 중에 볼트가 어느 정도 하중을 받는지를 계산을 해야 돼요. 그 하중을 QP로 놨네요. QP. 이렇게. 그리고 이 볼트의 강성 계수는 KB로, 그리고 부재의 강성 계수는 KP로 놓겠습니다. 그래서 KP는 10의 2.5 곱하기 10의 9승 뉴턴 퍼 메타, KB는 10의 9승 뉴턴 퍼 메타. 이렇게 보죠. 이렇게 봤을 때 추가 하중만 놓고 보자면 추가 하중의 최대치가 20kN이니까 추가 하중 20kN에 대해서 견딜 수 있는 상태로 설계를 해야지 되겠고, 그 20kN의 그 하중 중에 일부는 볼트가, 일부는 부재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추가 하중만 놓고 봤을 때 추가 하중이 작용하게 되면 부재는 수축이 일어나요. 수축이 일어나고 그리고 볼트는 늘어나요. 볼트의 늘어나는 신장량과 부재가 수축을 일으키는 그 수축량의 크기는 같아요. 이게 같아. 그렇기 때문에 부재 병렬 부재로 병렬 결합으로 병렬 연결이죠. 병렬 연결 개념에서 접근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추가 하중을 20kN을 기준으로 해서 최대값을 기준으로 해서 봐야 되는데 그 추가 하중을 QS로 표현했습니다. QS로 추가 하중 QS를 20kN으로 봤을 때 변형량 델타는 합성 스프링 상수에 해당되는 강성 계수, 합성 스프링 상수에 해당되는 강성 계수, 합성 강성 계수라고 표현할 수 있을 텐데요. 이 합성 강성 계수분의 추가 하중 QS 이렇게 해서 구한 변형량이나 각각 볼트에 가해지는 하중, 볼트만이 받는 하중, 그러니까 QS 중에서 볼트만이 받는 하중으로 구한 변형량 델타나 같아야 돼요. 또한 부재가 받는 하중, 부재가 받는 하중에 의한 변형량 델타도 같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QS는 QP 플러스 그러니까 볼트에 가해주는 하중 그리고 부재에 가해주는 하중 이렇게 지금
본 건데요. 요거의 합으로 지금 봐야지 되고 합으로 봐야 되고 자 그때 이제 볼트가 추가 하중 중에서 볼트가 얼마를 받느냐라고 하는 건 여기서 결정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때 합성 스프링 상수 K는 병렬 연결로 봐요. 병렬 연결로 보니까 각각의 강성 계수를 더해서 구해주면 됩니다. 스프링의 합성과 같이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스프링의 병렬 연결 시 합성 스프링 상수 구하듯이 적용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K는 KB 플러스 KP로 해서 정리가 되니까 추가 하중 중에 볼트가 받는 하중을 구할 수가 있어요. 추가 하중 중에 볼트가 받는 하중. 자, 1번 문제 봅니다. 자, 볼트에 걸리는 최대 하중 Q 맥시멈이 얼마냐 그랬죠? Q 맥시멈은 10kN에다가 20kN 중에서 볼트가 받는 힘 QP를 구해서 더해주면 돼요. 일단 이제 QP를 구해주면 QP는 KE 합성 스프링 상수 KB 플러스 KP분의 KB 곱하기 QS로 추가 하중 중에 최대값으로 해서 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KB가 10의 구승 뉴턴 플러스 KP는 2.5 곱하기 10의 구승 뉴턴 퍼 메타 분의 KB가 10의 구승 곱하기 20kN 이렇게 들어가죠. 20kN. 해서 계산해주면 킬로뉴턴으로 계산이 되고 Q 맥시멈은 볼트에 걸리는 하중 Q0 플러스 QP로 해서 10kN 플러스 QP로 계산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킬로뉴턴으로 해서 Q 맥시멈이 결정이 되고요. 2번에서는 볼트의 최대 인장 응력 계산하라 그랬으니까 시그마 맥시멈은 면적 A분의 Q 맥시멈으로 들어가야죠. A분의 Q 맥시멈으로 들어가는데 이때 볼트 나사는 면적 계산할 때 골지름으로 구한다 그랬어. 자, 골지름이 안 주어져 있으면 호칭경으로 구하는 거고 골지름이 주어져 있으면 골지름으로 구하는 거고 지금 골지름은 18.7mm고요. 호칭지름은 22mm입니다. 호칭지름은 22mm, 골지름은 18.7mm 주어졌으니까 18.7mm 제곱 들어갑니다. 4분의 파이 d 제곱 면적분의 Q 맥시멈 들어가는데 킬로뉴턴으로 구했죠. 킬로뉴턴으로 구했으니까 곱하기 10의 3승에서 뉴턴으로 바꿔줍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으로 떨어져요. 즉 메가파스칼로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2번은 해결을 해주면 됩니다.